네, 이번 코너 알파 플러스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아주 작은 차이에서 옵니다. 종목 속에 숨어 있는 작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알파를 찾아보고 투자 전략까지 플러스로 챙겨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강준혁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갑자기 수소 섹터, 네. 그다음에 전기차 sek터 막 올라오고 있고요. 네. 네. 뭐 사실은 이런 성장 섹터가 갑자기 올라온다라는 거 사실 시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가 있을 수는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색깔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 변화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렇습니다. 일단 아까 이제 미국 관련돼서도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은 미국이 아시다시피 이제 소비를 좀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300불 미만의 주급 기준으로 300불 정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1000불 가까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돈을 지급을 해주는 그러한 정책을 폈었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다면, 두 번째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은 인프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부분에 지금 시장 안에서 조금 열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은 이제 수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 지금 공들인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 이제 수소 부분에 대해서 수소 스테이션을 지어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동네에 아무리 돌아다니는 차를 보더라도 수소차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수소 스테이션을 짓는 민간 업체의 기분은 이거 지으면 적자 날 것 같으니까 짓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는데요. 수소 스테이션이 안 보이니까 수소차가 또 안 팔리는 이러한 이제 이상한 이제 역기능 부분이 일단 생기다 보니까 정부에서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이게 원래 지자체에서 수소 부분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는데 이게 환경부로 가지고 와서 태스크 포스 팀을 일단 만들어서 환경부 장관님이 여기에 일단 수소 스테이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 업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소 스테이션을 무조건 짓게 하는 법안이 일단 한번 통과가 된 적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내연기관 자동차 중에서 수소로 바뀌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르익으면서 일단 수소에 대한 관심이 지금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색깔은 일단 인프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색깔은 인프라로 간다. 네. 아주 간단 명료하고 그래서 제가 강준혁 파트너 좋아합니다. 네. 네, 색깔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면 시장은 인프라로 가면 네. 그러면 좋아하시는 업종을 딱 가지고 나오셨겠네요, 오늘. 네, 인프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네. 무조건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바로 5G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5G 여태까지 계속 안 가고, 그렇죠. 예, 빠지기만 하고. 그렇죠. 저한테도 이제 뭐 주변에 고객들이 왜 5G 안 가냐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가져오셨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부터는 무조건 봐야 되는 그러한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생활할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4G만 해도 되는데 LTE만 해도 되는데 굳이 5G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5G하고 4G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을 때 보통 일단 LTE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단선이 한 2, 3초 정도 단선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카를 이제 타고 가는데 LTE로 가면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한 3초 정도는 갑자기 이게 연결 안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큰일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자율주행 때문에 못 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면 자율주행을 네.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많은 그 빅데이터라든지 하는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5G가 무조건 필요하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수주를 하려 그러면 일본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부가 뭐 지금 7강구 개발하자 그랬더니 야,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사실 이제 수주를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사실 얼굴 보고 좀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얼굴 보고 뭔가 수주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이번 행정부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굉장히 많이 제재를 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5G 부분에서 가장 장비 부분에서 세계 1위 하던 업체가 원래는 화웨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불협화음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이라든지 재작년 같은 경우에 원래 5G가 꽃을 피워야 되는데 꽃을 못 피운 부분이고, 원래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제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5G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 네. 그래도 제가 네. 이 질문을 하나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뭐냐면 별거 아닙니다. 네, 예, 무섭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하고 예. 있습니다. 5G가 그러면 왜 지난 6개월 동안
힘을 못 썼습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1, 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종목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에서는 5G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저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섹터가 있고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섹터가 일단 있는데, 그렇죠. 네. 관심이 없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 섹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쪽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은 그리고 6개월 정도 안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에 한 1개월 정도의 5G 흐름을 보면은 거의 바닥을 잡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미 올라 있는 섹터를 보시기보다는 이제 시작하는 섹터를 보시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도 그런 섹터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5G가 너무 안 움직이니까 언제쯤 움직일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굉장히 왜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를 쓰면 마켓을 언더퍼폼했던 섹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로 가져오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탑픽 종목을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5G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 탑픽을 하나만 가져오셨어요? 두 개 가져오셨어요? 탑픽은 사실은 여러 개가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요청하실 때 하나 정도 뭐 네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하나 정도 그냥 언급을 해드리는데, 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오늘의 탑픽 네, 오늘은 일단 이노와이어리스를 언급을 해드리려고 이노와이러스요. 합니다. 이노와이러스 스몰셀 만드는 회사인데, 예, 스몰셀 만드는 왜 뭐 회사입니다. 서정기전도 있고 예. 에이스텍도 있고 예. 뭐 RFHIC도 있고 예. 종목 좋은 것들 많잖아요. 예. 근데 왜 하필이면 이노와이러스입니까? 저는 사실은 네. 이거는 준비를 안 한 코멘트입니다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실 네. 때, 이게 그 한쪽 업종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 업종 전체가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업종 내에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사실은 크게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의 투자자들이 그 업종 내에 어느 종목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지가 어떻게 보면 그 종목의 펀더멘탈이라든지 하는 부분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매매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투자가 있고 매매 부분이 있다면 매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노와이어리스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노와이러스 그럼 우리가 투자 포인트 네. 좀 아주 임팩트 있게 한 예. 2개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 뭐 우리 강준혁 파트너가 뭐 차트 보고 뭐 20일에서 60일 돌파했다, 골든 크로스다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네. 펀드멘탈에 네.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한 2개만 찝어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네. 부분은 아까 이제 미국 말씀도 일단 네. 해주셨는데요. 전 세계가 이제 5G 부분에 제대로 된 투자 부분이 일단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5G 부분은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일단 성장을 한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중심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스몰셀 시장 부분이 굉장히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은 이노와이어리스의 성장성 자체를 우리가 봐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5G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무선 인터넷망이지 않습니까? 이 무선 인터넷망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바로 이노와이어리스다라는 점을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노와이어리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 이것만 말씀을 해드리도록 네네. 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적이 2018년에서 2019년 넘어올 때 실적이 좀 좋게 올라왔어요. 근데 2019년 실적이 보면은 아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930억 정도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38억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한 131억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치를 보면 아까 영업이익이 138억을 했다라고 했는데 올해 예상치는 157억 정도 할 걸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그럼 네. 실적은 일단은 이전 실적보다 이번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데, 그때의 주가를 보면 7만 1,0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가가 4만 9천 원짜리입니다. 거의 반토막 났네요. 그렇죠? 근데 네. 실적은 이미 이전 실적을 넘어간다라고 예상치를 해본다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네. 이제 아까 PSR 말씀도 네네네. 해주셨습니다만은 네. PER 기준으로 보자면은 저는 역사적 PER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전 역사적 고점 PER 대비해서 지금은 절반 정도 수준에 일단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안전하게 생각해도 좀 좋은 주식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다운사이드가 그렇게 크게 없고 예. 업사이드는 좀 많다. 그리고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도 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강준혁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는데요. 그 요즘에 그 과거 1년 전보다는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뭐 네.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유튜브를 열심히 찍다 보면 네네.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강준혁 파트너 그 너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강준혁이라고 치시면 나올 겁니다. 뭐 굉장히 그 종목 잘 보시는 분이니까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혁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